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네, 오늘 난지한강공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오랜만이죠. 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브레이킹. 브레이킹. 자, 자전거를 타시면서 산악자전거를 탄다면 혹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 브레이킹 조작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레이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브레이킹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자전거, 이 브레이크가 어떠한 원리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지 브레이킹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브레이킹 테크닉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브레이크 보셨죠? 자, 스램 코드 RSC 지금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자전거 브레이크들이 많죠. 시마노, 스램, 마구라, 그 다음에 포뮬라, 호프,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각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고, 또 각 브랜드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장르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기호에 맞게 뭔가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브레이크가 좋은지, 아니면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느슨하게 잡히는 브레이크가 좋은지, 또 혹은 자기 손가락의 길이라든지 이 악력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브레이크들이 있어요. 담력이 너무 세서 트리 브레이킹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내가 사용하기에 좋은 브레이크, 그 다음에 내가 브레이크를 잡기에 좋은 위치로 피팅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브레이크를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고 원핑거 브레이크로 조작을 하죠. 자, 투핑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투핑거는 뭐냐면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탄다라고 기본적인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산악에서 덜컹덜컹 할 때 그립을 꽉 잡잖아요. 그립을 꽉 잡을 때 이 중지손가락은요, 여기 새끼손가락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 잡으면 오그라들어요. 근데 검지손가락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하고 별개로 독립된 게, 다른 걸 아무리 꽉 잡아도 이거는 따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지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브레이킹 컨트롤을 하게 돼 있고, 요즘에 나오는 전문 자전거 브레이크는 다 원핑거로 잡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브레이킹을 위해서 한 손가락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부터 진짜 본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모든 브레이크가 차등은 있지만 본격적인 브레이킹, 그러니까는 브레이크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가 이 미팅이 되기 시작하는 요 직전까지 이렇게 허당인 구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이얼을 통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허당인 구간부터 브레이크를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잡았을 때부터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하시는지를 본인이 타고 계신 자전거에서 이거를 감각적으로 잘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잘 익히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전거를 브레이크를 놨다 잡았다 이렇게 하면 자전거의 울컥거림이 심하게 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브레이킹이 언제부터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복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브레이킹이 언제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내 자전거가 언제부터 미팅이 돼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가 잡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되고, 브레이크는 놨다 잡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잡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감각적으로 내가 급한 순간에도 부드럽게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감각을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전거를 타시면서 산악자전거를 타든 로드를 타든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싱글에서 속도가 너무 과하게 나서 급브레이킹을 하면서 뭔가 지연과 만나진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이렇게
전복되는 사고를 많이 겪게 된단 말이죠. 뭐 잭라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버 더 바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브레이크 컨트롤을 미숙하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겪는 사고가 이렇게 잭라이프고, 특히 이렇게 잭라이프가 되면서 부상이 상당히 심하게 되죠. 앞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잭라이프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킹 미팅 포인트를 찾는 연습이 평소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앞에 개가 팍 튀어나온다든지, 산에 가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급브레이킹을 딱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빡 잡는 거죠. 세게 100% 빡. 그러면 갑자기 자전거가 팍 멈추면서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미팅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잭라이프가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그러면 직진 관성이 있겠죠? 이 관성이 있어요. 브레이킹을 잡으면 자전거가 멈추는 거지 사람이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는 멈추고 사람은 가려던 곳으로 그대로 가니까 관성에 의해서 잭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급브레이킹을 할 때는 자전거를 강하게 미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거나 날아가려고 하는 거를 힘으로 버티셔야 돼요. 브레이킹을 함과 동시에 자세를 좀 낮추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버텨야지 앞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줄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잭라이프 연습을 하죠. 뒷바퀴를 드는, 브레이킹을 통해서 뒷바퀴를 드는 이런 연습들을 하죠. 네, 이게 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감각적으로 키우는 연습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슬립이에요. 슬립. 자전거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기울어지면서, 급브레이킹을 함과 동시에 기울어지면서 슬립이 나는 사고. 우리가 이 슬립을 이용해서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테크닉을 구사하기 이전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테크닉을 구사한다라는 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각적으로든 머리로든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브레이킹, 급브레이킹을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핸들을 조향한다라든지 자전거를 기울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에 아이가 팍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브레이킹을 하면서 핸들을 탁 돌리면 바로 여기서 슬립이 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핸들이 더 돌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쭉 가다가 급브레이킹을 할 때, 산에서도 마찬가지. 앞에 아무리 깊은 코너가 나와도 내가 급브레이킹을 하는 중간에는 자전거를 기울이거나 핸들을 조향하지 않고 자전거를 일자로 놓고 브레이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악에서 내리막을 타다 보면 내가 최대 브레이킹을 하는데 뒷바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거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가 전방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뒷바퀴가 어디까지 오든 상관없이 항상 중심을 세우고 핸들이 앞쪽을 향해 있어야 자전거 브레이킹 때문에 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노을공원을 두 번 올라갔어요. 힘들어.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로드를 타시건 미니벨로를 타건 하이브리드 타건 산악자전거를 타던 뭐 이바이크를 타던 무슨 자전거를 타도 상관이 없이 자전거를 운동으로 또는 스포츠로 즐기고 계신 분들은 이 풀브레이킹을 잡아보셔야 돼요. 풀브레이킹을 안 잡아보신 분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나를 위험하게 하는 거고 남도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내가 주로 내리막에서 탄다, 아니면 내가 주로 흙길에서 탄다, 그러면 본인이 타시는 환경에서 무조건 풀브레이킹을 잡아보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냥 필수적입니다. 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더 필수적이에요. 왜냐면요, 로드에서 풀 브레이킹 못해서 전복되거나 슬립 나면 엄청난 찰과상, 골절상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풀 브레이킹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해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빗길, 눈길, 좀 젖은 길 이런 데서는 더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풀 브레이킹을 하는 순간에 핸들을 조향하면 피시테일 현상, 자전거 차가 뱅글뱅글 도는 현상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풀 브레이킹을 할 때는 낮은 자세로 몸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자전거를 조향하지 마시고 똑바로 해서 브레이킹을 하셔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데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